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격과 법인격을 분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이사회 나왔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주총회도 나왔네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능이 퇴색되어서요. 회사 자체가 허울만 남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가 허울만 남으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제기하니까 이 법인격 부인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성격을 갖네요.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법인격 부인론이 법률에는 없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의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법인제도의 남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인제도의 남용을 막으려고 법인격 부인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1문단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요, 권리 능력이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이것이 법률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 즉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킵니다. 이런 법률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 권은 권리, 누리기도 하고 채무, 무는 의무,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는요, 사람들이 3인 이상 결합한 것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기서 요건은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이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갖추면 다른 말로 구비하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사건, 어떤 사건이죠? 태어나는 하나의 사건, 요거 하나만 갖추면이니까 구비하면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겸비는 2개 이상을 필요로 하니까 안 됩니다. 겸비라고 쓰면 안 돼요. 구비하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 바로 법인격이죠. 사람은 인격을, 그렇지만 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이런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단체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일정한 목적이 있네요. 사단에는. 그리고 구성원과 구별되어, 그러니까 사단은 구성원과 운영기구가 있는데 이 사단이 구성원과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독자적 실체다라는 거고요. 운영기구를 두어서 세 번째로 사단은 운영기구를 둔다. 운영기구가 존재하면 사단이다 이 말이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존속하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사단은 존속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사단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성은 뭡니까? 구성원과 구별되어 존속하는, 그것이 사단성이다 이 말이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 회사원이란 말이 아니에요. 라 한다. 다음입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어야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법인격이 생기기 위한 필요 조건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합니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 이것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률 요건 중에요. 법률 행위가 있죠. 법률 행위 중에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격 발생의 필요 조건은 뭔가요? 법인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사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계속 봅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사단을 구성원과 운영기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단의 속성이 법인격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속성이 권리 능력, 다른 말로 인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법인격과 사람의 인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법인, 예를 들면 주식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사원 개인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렇게 책임이 미치지 않으니까 과감한 경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투자로 금융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그랬습니다.
회사는 법인의 하나다 이 말이죠.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그랬죠. 여기 주주들은 사단의 사원을 말하죠.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그러니까 자본금의 소유 비율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개정 상법에서요. 한 사람 혼자서 회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 사단성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성격 이게 사단성이잖아요. 이런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성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요. 10명이 한 사람당 10%씩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주식을 물려주고 팔고 그냥 줘서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면 1인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죠. 1인 주주. 왜요? 100% 지분이니까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케이스가 많겠죠. 이처럼 그랬습니다. 이처럼은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의 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가 같은 내용인데요.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했고 앞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대표이사는 대표기관인 거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이사는요.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주체죠. 회사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대표이사가 대표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구성원과 앞에서 얘기한 운영기구가 구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구별되는 것인데 구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운영기구가 유명무실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경우를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과 법인격이요. 원래 분간돼야 되죠. 그런데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인격과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도식 세다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네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지 말지, 어떠한 사업에 진출할지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기관이 이사회라는 것이죠. 또한 대표이사는 한 명이죠.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는 것이죠. 결국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주주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주주가 한 사람이면 이 같은 운영기구,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운영기구의 이런 기능이 퇴색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한 사람이면요,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요식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내가 이사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이사가 가져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빌린 돈,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그것도 대표이사가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 자체는요, 자산이 없이 허울만 그러니까 부채만 남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회사는 회사인 거죠. 법인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그 예로요, 은행가들의 은행 약탈을 들 수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은행 약탈을 위한 미국 은행들의 내부자 대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거래 상대방이죠. 거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제도를 남용해서요,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정리해 보면요, 운영기구의 기능이 퇴색되면요,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1인 주주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의 빚을 회사로 넘기는 거죠. 그럼 결국 회사에서 못 갚게 되니까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고,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문단에 법인격 부인 논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낫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1인 주주가 책임 전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과 달리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특정한 거래만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인하면 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 비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제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서 보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보니까 분리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를 같게 보자. 같게 보는 것. 이것이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법인격 부인론에 따르면 회사의 빚을 대표이사가 갚아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법인격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문법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원은 그랬습니다. 판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판례거든요. 법관은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있는 법을 가져올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는요.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위 법원은요.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미비할 때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불문법이 그런 것이죠.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그랬죠. 그러니까 운영기구가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그랬죠. 이때 회사에 책임 묻는 것은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고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해서 회사의 책임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글은요. 법인제도의 남용에 대한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단성을 갖춘 단체,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2번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하는 거 맞죠? 3번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법인격은요. 권리 능력이니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게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도 권리입니다. 4번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구성원과 별개의 운영기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무관하게 운영기구에서 존속합니다. 5번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사단이 아니라 법인 등기 제도입니다. 사단이 됐다고 무조건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처럼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표이사는 대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2번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는요.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을 갖는 거죠. 회사는 법인격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법인은 법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사단이 법인격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3번하고 4번은 서로 바뀌었네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다. 이사회가 의결기관입니다. 5번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답니다.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A에서 E의 문맥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는 사원 개인, B는 책임, C는 사단성, D는 개인 사업자의 영업, O는 허울입니다. A. 사원 개인은요. 법인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법인의 구성원이죠. 구성원이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다가 법인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원 개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죠. B. 책임입니다. 사단이 지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죠. C. 사단성은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그렇습니다. D. 개인 사업자의 영업이라고 했는데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그러니까 모호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5번, E는 허울인데요.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자산이 장사가 잘 안 되면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감소해도 회사인 것입니다. 이 뒤하고 앞의 내용이 무관합니다.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면 법인격이 소멸된 거죠. 소멸된 상태가 아니고요. 뭐라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태, 이런 정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채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도 않죠.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니은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이 아니고요. 장악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으면요, 그 경우는 바람직한 거, 좋은 겁니다. 장악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이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2번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아니고요. 법원 판결을 통해, 다른 말로 법 해석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번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1인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운영기구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게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서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박탈한다 이 말입니다. 4번,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다 그랬습니다. 뭐죠?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이 아니고요, 회사의 권리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5번, 특정한 거래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맞죠? 책임 전가를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문맥상 기억 갖추면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겸비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하니까 둘 이상, 여럿을 전제로 합니다. 구비하다는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 그건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비하다 하고 4번, 예비하다는 미리 준비하다 이거거든요. 5번에 정비하다는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라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미 있던 것이죠. 다른 것들은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구비 서류가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겸비는요, 서류가 2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가 한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비하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